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국힘 대선 유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유니폼을 입은 것이 지금 기사가 많이 됐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도 계속하고 있고, 또 친윤계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입을 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이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됐다. 국힘과 한 팀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란이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후보가 너무 약자 열등이 마음 올라왔어요. 항상 사람은 진 열등이 약자 마음 올라오면 똥볼차. 지금 공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진윤계 비판받아 마땅하지. 나도 엄청 비판했잖아. 하지만 일단 선거에 딱 돌입하면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내부 총질하면 절대 안 되지. 평상시에도 내부 총질 때문에 문제 지적을 받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선거운동 하는 중이야. 그런데 안으로 총구를 향해서 자폭하는 거지.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왜 비판해요?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집중시키잖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왜 소환해? 탈당시키자고 했잖아. 그럼 탈당했으면 된 거야. 자기가 탈당시키자고 했는데 제발로 나갔어, 윤 대통령. 그럼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 집중을 시켜. 지금 선거 유세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놓고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폭망시키고 있는 거지. 잠재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해자 마음이야. 정말 너무 무서워. 나는 열등이 약자 마음 보면 우리 제자들도 그게 뜨면 미친 사람처럼 자기는 이기려고 또는 잘 되려고 한다는 짓이 자기 눈 막 쑤시는 짓 많이 했잖아. 윤 대통령 부부는 그냥 그 자체. 그 대통령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눈 쑤시고 비상계엄에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고. 근데 똑같은 애. 이게 검사 정치 안 된다 막 얘기할 때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거든. 검사도 사람 나름이지. 근데 너무나 그냥 공격하는 데 익숙해. 검사는 공격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 봐. 잠재의식에 활대해야 되는 거야. 칼을 꺼낼 때 꺼내야 돼. 예전에 그때 썼을 때 윤 대통령 죽일 때 썼어야 되고 가서 남들과 이렇게 토론회 하거나 뭐 할 때 쓰는 건 모르는데 나와서는 딱 버려야 돼. 그냥 계속 칼 들고 다녀서 아무나 찌르면 큰일 나지. 근데 지금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국힘이 졌어.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이 진짜 갇히게 되는 거야. 유승민 꼴 나는 거야 지금. 배신자 지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이분이 열등이 약자가 떴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기가 김문수 후보 유세를 하는데 지지자들이 전부 한동훈을 외쳐. 김문수를 외쳐주세요 하는데도 계속 한동훈을 외쳐. 그거는 지지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야. 집착하는 가해자로 본인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무의식이면, 그런 잠재의식이면 국민을 이끌 수가 없어.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딴 데로 가잖아. 예전에 개딸들이 말을 안 듣잖아. 이재명 대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집착에 끌려가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싸움을 그만하십시오 하는데도 가서 수박들 죽인다고 수박 깨기 뭐 이런 거 하고 개딸들이 말 안 듣잖아. 문자 보내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네. 한동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건 뭐예요? 본인의 무의식 속에 엄청난 집착하는 열등이가 세게 있어. 그 마음이. 그럴 때는 그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인정 안 하고 다 버려서 밖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 집착하는 마음 팬카페 보면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 같아. 사랑 같아. 하지만 사랑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 집착이 올라와서 내 집착이 너무 세니까 남의 집착을 올려서 그냥 날 따라오는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질 않아. 군대가 많고 힘이 세면 뭐해. 자, 좌양좌 우양우 가서 쟤들을 죽여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윗사람 말을 들어야 돼. 장수 말을. 근데 장수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장수님 좋아요 하는데 말을 하면 정작 말은 안 듣는 거야. 엄청 무서운 가해자 마음이지. 가해자 마음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 그게 얼마나 수치 올라와? 자기가 수치 떨고 있다는 거 느낄걸?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잠재의식은 자기가 인기 없고 자기 정치하는 걸 너무 보여줘.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수치만 올라와. 나도 그 장면을 봤는데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하도 자기를 연호하니까. 하는데도 말 안 듣잖아. 김문수 하는데 한동훈 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절대로 인정 못 받지.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순종하게 하고 끌고 가야 올바른 장수인데 그걸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열등의 약자 떠서 지금 똥벌 차고 있는 거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책임감이 대두되고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요. 난 너무 실망했네. 한동훈 후보한테. 딱 열등의 약자 뜨니까 이분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윤 대통령과 똑같겠구나.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엔 마음으로 야 이분 괜찮다. 언론에서 그렇게 대권 얘기를 해도 나 넣지 마라. 그 대선 후보 조사에도 넣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야. 아예. 쿨했어. 엄청. 그리고 어떤 그런 집착을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정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 되더니 사람이 돌변한 것처럼 대인배 다음 면모는 어디 가고 소인배가 돼서 바이든 난리변부터 시작해서 찌질해지기 시작하더니 고집 부리면서 인정을 안 하네. 이번 행보를 봐도 그래.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세요. 고집 부리면서 인정을 안 해. 120원 원가 발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거에 비판이 나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비유가 잘못됐네요. 부적절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게 역천자거든. 고집부리는. 대통령 안 됐는데도 이 지경이야. 그럼 대통령 되면 어떨까? 윤 대통령마다 더하면 더하지 들으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도 똑같이 하네. 정말 고집부리면서 자기가 진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 열등이가 그랬었던 거야. 김문수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거기 나오잖아. 친윤계. 친윤계가 한덕수 후보 끌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래 지지율에서 원래 조금 뒤처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이러했으면 내가 됐어. 이재명 대표의 마인드야.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0. 몇 프로로 졌어. 그러니까 승복을 못한 거야. 0. 몇 프로든 0.000 몇 프로든 졌잖아. 그럼 진 거 인정하고 상대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을 몰고 간 거 아니야. 똑같아. 그 진 열등이 올라오면 수치 떨고 역천자죠. 대인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시끄러웠어. 역천자가 되면 시끄러워요. 근데 이분도 이게 역천자 마음이야. 딱 순종하고 이제는 모든 걸 떠나서 나 같으면 하겠네. 김문수 후보 새겨진 옷 입고 옆에서 아버지 같잖아. 그분. 순진하고 귀엽잖아. 옆에서 자기가 조언도 하고 똑똑하게 조언하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젊은 사람이 똑똑하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올라올 거 아니야. 참모로 쓰고 자기는 옆에서 좀 배우고 나이도 젊은데 그치? 그렇게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야근 사람이지. 근데 당장 감정적으로 진 열등이 올라와서 친윤계 하와이 놀러 갔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우리 자비로 갔다. 놀러 간 거 아니다. 오히려 친윤계는 점잖게 대하더만. 그거 너무 말씀이 심하시다. 이렇게 대하잖아. 그래서 요번에 실망이야. 이러면 중도층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층도 다 돌아서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들고 선거 끝나고 나면 만약에 이겨도 참모를 발탁하겠어? 한동훈 전 후보가 속마음은 김문수 후보를 전혀 지지 안 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드러나서 저분 속셈이 다른 데 있구나. 이것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다 들키네. 이제 저분도 정치판에 있더니 예전에는 속을 어떻게 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속을 못 숨기는 거야.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 미워했던 거야. 그 미워하니까 죽이라는데 그때는 숨겼던 거야. 참으면서 착한 척. 그러다 이제는 뭐 아무나 들이받네 지금.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몰라. 이 열등이 비인 같은 거지. 네. 제정신이야? 안 하는 이만 못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화살을 적진에 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쏘면서 네. 계속 윤 대통령 김건희 소환하고 오직 자기만 억울해. 네. 국민한테 이해해달라고. 지금 자기가 이해받을 때냐고. 표 달라고 국민을 이해해줄 때지.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적절치 않은 내부 총질을 지금 타이밍에 안 맞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수록 김문수 후보가 전 약간 짠하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국민들이 그때도 전부 한덕수 편 만들고 친윤계에도 네. 공격하고 사면 초과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당원들의 마음이 동정론으로 돌아섰듯이 네. 이렇게 하면 동정론으로 돌아서는 거지. 또 김문수 후보를 보면 짠한 거야. 네. 그 당에서도 고립무원이잖아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제대로 안 도와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이제 자기가 이런 행보를 할 때 국민들이 항상 태도를 보거든. 한동훈을 전당대회 때 지지했던 거 왜 지지했나 생각해봐. 그렇게 의자까지 던지면서 왜 지지해줬어. 그냥 공격을 다 당해서 고립무원이었잖아. 불쌍했죠. 불쌍했지. 그때. 그 뭐 원희룡 나와서 공격하고 막 이래서 자기가 된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근데 자기가 지금 똑같이 김문수를 고립무원 처지로 만들고 있는 행태를 보여. 그러면 국민은 태도를 봐. 그 사람의 태도. 지금 억울한 거 알아. 한동훈 지지자들은 물론 알고 지지 안 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 좀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 이해해 주세요. 나 이랬대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그치? 딱 꺾고 백의종군해.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럴 때 역시 인성이 짱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인정받고 어차피 대권에 도전을 못했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애기처럼 징징거리면서 나 억울하다고 지금 국민한테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어. 이해해주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데 애기 모습이죠 저게. 얼굴이 변했어. 애기로. 깜짝 놀랐네 보고. 사람은 마음이 변하면 얼굴이 변해요. 그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는 사람들도 있어. 마음이 예민한 분들. 저는 딱 보이죠. 아주 약자 애기. 애기라서 나만 이해받겠다고 징징거린 애기.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서 앞으로 자기는 당권을 획득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당권 획득 못해요. 그렇게 하면. 밀려. 백의종군 했던 그 나경원이나 안철수 그 사람들이 더 당의 지지를 받게 돼.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선거 유세에 도움도 안 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을 당대표로 밀어주겠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같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밀어주겠어? 순종을 못하네요. 그 순종을 못하는 역천자 마음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사랑을 못 받고 또한 자기가 그 역천자라는 걸 인정을 못해서 본인은 되게 순종하고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쓰지 못하는 역천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안타깝네요. 참 너무 아쉽네요. 이분 명분만 있고 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람이 좀 없어 보이는. 그게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역천자가 많은가. 특별히 일반인보다 나빠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느껴요. 이 이슈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사랑과 미움을 세게 받는데 잠재의식, 무의식이 열리면서 역천자가 잘 올라오는 거야. 우리 수행자가 된단 말이야. 말하자면 영채마을 수행터에 오면 안 올라왔던 마음이 쫙 올라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뭐 이렇게 역천자를 보고 그 역천자를 알아차려야 순천자가 되듯이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데 이분들은 올라오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네. 그 역천자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어떤 인간인지를 보고 참여하면 또 이제 순천자가 되고 또 밑에 있던 역천자 지금 올라왔어. 윤 대통령 올라오듯이 올라왔어요. 좀 알아차리세요. 김문수 후보는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순천자야. 이번에 하늘이 도와주면 6월 3일 날 선거에서 될 거예요. 하늘의 영이 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하늘의 영이 앞으로 이 시대는 순천자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줘도 소용없어. 일장춘몽처럼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요.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고 순천자로 살지 않으면. 근데 이분이 정말 순천자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대인배 마음이죠.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 이분이 6월 3일 날 지금 물론 지고 있어. 이렇게 따라오고는 있지만 지고 있죠. 그렇죠? 소용없어 그런 거. 하늘이 점지해서 내려고 하면 기운은 바뀌어요. 만약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의 기운은 바뀌어요. 이제 순천자의 세상으로 가. 그건 뭐냐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순천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많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역천자를 좋아했어. 뺏고 이겨먹고 지배하고 내 권력질하고 누구 뒷배를 두고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세상은 뒤집혀서 순천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돼?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뺏는 공부를 해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살을까? 저렇게 순수하고 멋진 사람이 될까? 이렇게 바뀌어요. 시류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서서히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우리나라는 스승 국가가 돼요. 제가 이걸 초기에 나타나서 위슈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을사년 6월 3일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고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이유가 세상의 곳곳에 있는 순천자들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목적이. 근데 김문수 후보가 되면 정치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다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 순천자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구구는 상승해요. 그 순천자 복으로 우리 국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고 순천자 김문수 후보를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